자, 뻔한 전략 걸러내기 1. 자, 제가 두 개의 소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영어는 초등학생 때 반드시 마스터해야 된다. 뭐 또는 영어는 초등학교 때 끝내야 한다. 이런 슬로건을 건 그런 뭐 캠페인이라든가 뭐 아무튼 뭐 광고라든가 기사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글이나 어떤 교육 정보를 전해주는 동영상 아니면 뭐 지면 광고에서 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쫙 있죠. 이 시기에 시기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간단하게 제가 좀 적어보자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파닉스 열풍이 대단한 것 같아요. 2019년 현재.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때 전공 때 파닉스 영어의 뭐 영어 교육 발달사 뭐 이런 걸 배우잖아요. 이제 파닉스라는 것은 실제 영어권에서는 아주 예전에 사용되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버려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그다음 주워서 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이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1990년대쯤에는 이제 파닉스보다는 뭐 영어의 네 가지 영역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는 어떤 whole language approach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희는 파닉스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서울에 강남 쪽에 아직도 파닉스라는 곳이 있나요? 이러지만 전 삼본에 살고 있잖아요. 파닉스가 여전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파닉스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음운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기억이란 자음과 아라는 모으면서 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라는 자음을 대체해서 미음으로 바꾸면 마가 되고. 그래서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뭐 C가 A랑 만나면 뭐 카가 되고, G가 A를 만나면 가가 되고, 뭐 M이 A를 만나면 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소리 언어 그래서 문자 언어를 아이들이 읽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도 읽을 수는 있어. 우리 애 읽는 거 봐봐. 뭐 이렇게 되게 신기하죠. 우리 아이 7살, 6살인데 알려주자는데 막 영어 동화책을 막 술술술술 읽어요. 굉장히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파닉스를 띱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을 읽죠. 그럼 부모님들이 되게 감동받습니다. 자, 이 아이는 그냥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 문장을 읽다가 좀 한계에 부딪히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문장을 좀 앵무새 같이 읽기만 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를 배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라마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영어에 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학생이 되기 위한 대비를 한다든가 시험 영어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되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좀 영어를 해. 이때 되면 이제 선행을 들어가는 거죠. 어떤 선행을 들어가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인증시험을 보죠. 영어 인증시험. 뭐 토셀도 있겠고 뭐 일찍이 제가 예전에 탭스 학원 할 때 탭스 단체 이제 응시를 하러 뭐 근처 중학교로 이제 가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탭스를. 그래서 뭐 영어 인증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상위권으로 가는 친구들이 겪는 단계죠. 그래서 뭐 토셀도 있고 토셀은 뭐 파닉스부터 시작해서 쭉 뭐 대학생들이 보는 시험까지 쭉 있으니까요. 토셀이나 뭐 토익을 보는 친구도 있겠고 탭스를 보는 친구도 있겠는데 탭스가 내용적인 면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생이 준비하다가 이제 당연히 중학생이 되면 이런 인증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상위권에 이제 딱 착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도 외고를 가거나 자사고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상위권에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출하게 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토익이나 탭스, 토셀까지 좀 하자 6학년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탭스 600점 이상 정도면 수능으로 쳤을 때 1등급, 1, 2등급 뭐 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탭스 990점을 다 달성할 수는 없지만 600점 이상이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로서의 영어는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되는데요. 이제 아이의 표정을 보면 여기까지는 좀 재미있고 아이도 뿌듯하고 엄마가 막 물개박수 치고 어머 우리 아이 너무 잘 읽어 뭐 이러는데 문장 구조 들어가면서부터 아이가 점점 웃음을 잃게 돼요. 미소가 사라지고 학원을 뛰어오던 애가 파닉스나 문장 읽기 할 때는 학원을 막 뛰어와요. 선생님 막 이러고. 근데 문장 구조를 배우면서부터 아이가 이게 뭐 마이쮸 같은 걸 먹으면서 뭐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오죠. 그죠? 그러다가 선행을 하면서부터는 머리도 아프고 학원 가기 싫어지고 엄마는 학원비가 더 비싸졌으니까 반드시 보내야 되고 이제 여기 사춘기도 시작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이제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과정까지를 초등학교 때 끝내야 된다. 그래야 중학교 때가 편하고 고등학교 때가 편하다. 왜?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국어나 사회나 이런 기타 과목들도 심화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까지 그때 가면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엄마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어머 어떻게 우리 애는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4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시켰어. 그러면 엄마들이 제일 먼저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학원을 보내게 되죠. 자, 근데 이런 과정들이 우리 동네 학원에 있는가 보면은 동네 학원에 저희 학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학원으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전략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은 어머님들이 좀 잘 분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위기감을 소비자에게 위기감을 조성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그냥 광고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8살이고 9살인데 영어와 관련해서 아이가 어떤 포부나 어떤 꿈, 미래 이런 것이 분명한 아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이때 아이들에게는 영어로 웃을 수 있고 낄낄거릴 수 있고 왜 이때 아이들이 8살 뭐 7살 아이들이 뭐 빵이 아니죠. 똥. 그죠? 그다음 똥, 바보. 뭐 똥 얘기면 그냥 낄낄거려 1시간 내내 웃을 수 있는 이런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워도 웃음이 막 만발하고 뭐 친구가 실수로 발음하고 뭐 어이없는 소리 할 때 막 낄낄거리고 웃고 그런 재미라는 요소가 꼭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문장 읽기 이후로부터는 재미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면 영어는 정말 어른이 돼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언어인데 이제 이 방식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만약에 문장 구조에 너무 흥미를 느끼고 이런 시험에도 너무 흥미를 느끼는 가끔가다 정말 드물게 영어 신동인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가 그냥 너무 재밌고 그런 극소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대부분의 그런 신동이 아닌 아이들이 사실 이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괴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런 전략에 위기감을 느끼기 전에 우리 아이를 한번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필요를 엄마 뭐 남자아이들 같은 엄마 나 합기도 보내주세요. 여자아이들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엄마 나 바이올린 엄마 나 발레 학원 보내주면 진짜 착한 딸 될게. 뭐 이런 식으로 엄마를 조르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영어를 보내달라고 해가 막 졸른다.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99.9%의 아이들은 이런 것을 엄마한테 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것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사실 조르는 분은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영어학원의 원장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뻔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잘 걸러내시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기감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아이를 한번 쳐다보시고 아이와 마주해서 대화를 나눠보죠. 어떻게 하고 싶어? 너는 영어가 어때? 엄마 나 영어 싫어. 알겠어. 네, 이렇게 아이의 지금 눈높이를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절대 푸시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이제 익숙한 글귀이실 거예요. 초등 영어는 원서 읽기가 답이다. 실제로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를 가르치는 학원을 오래 운영을 해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을 어떤 어학원에서 마치고 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는 그 학원에서는 원서 읽기가 주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챕터북을 뭐 몇백 권을 읽었다. 그리고 아이가 뭐 프레젠테이션 수업도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아이 표정이 별로 밝진 않아요.
그리고 영어 얘기가 우리 누구나 그렇잖아요. 아이나 어른이나 자기가 굉장히 강점인 부분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면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의자 앞으로 당겨 앉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아이 표정이 되게 약간 흘끗흘끗 엄마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엄마가 막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자랑할 때 되게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시선을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원서를 한번 그럼 갖고 와 보자. 그래서 이제 갖고 와 보면은 얇죠. 그 챕터북이라는 게 되게 얇고 작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읽었던 하이틴 로맨스, 할레퀸 로맨스의 절반 사이즈 되는 굵기가 그러니까 뭐 100페이지 정도 되는. 근데 이제 표지부터 보면은 뭐 고미왕하고 있고 뭐 미국 아이들 그림이 이렇게 사파가 되게 우리하고 는 되게 낯선 어떤 그런 사파 스타일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딱 봐도 제가 영어 선생님이 제가 봐도 너무 재미없겠다 라는 느낌을 책 표지나 제목에서부터 주는 그런 책들이 이제 몇십 권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의 그 불편한 표정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표지들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물론 원서 읽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뻔한 요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신비 아파트나 뭐 나무집, 뭐 아니면 윈피키드, 뭐 짱구, 아니면 뭐 안녕 자두야 이런 책은 책으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있잖아요. 뭐 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막 읽어요. 너무 낄낄거리면서. 근데 그 챕터북이라는 것, 뭐 펭귄사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회사들 있잖아요. 뭐 DK사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외국의 어떤 좋은 출판사에서 나온 챕터북이라는 게 사실 교훈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고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표현들도 들어가 있는 대신에 재미적인 요소는 솔직히 영어 선생님인 제가 말씀드린데 그닥 재밌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린아이들의 뭐 전공 불문하고요. 그러니까 영어든 수학이든 뭐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의 핵심이 뭐냐 그럼 재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미가 없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초등 영어는 원서 독서가 답이다. 이런 말들은 좀 우리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맞는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이 친구가 지금 한 2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 저희 학원에 어떤 아이가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은 되게 불안해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6학년 때까지. 그래서 너무 걱정이에요. 아이가 영어를 뭐 좋아는 하는데 전혀 기초가 없고 문법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아버님이 같이 오셨는데 아버님은 표정이 되게 의기양양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진짜 자기주도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왔나요? 그랬더니 아이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한글판으로 된 거 시리즈를 다 읽고 거기에 덧대어서 오디오북이 이제 이렇게 첨가되어 있는 영어 원서를 읽기 시작했고 이거를 너무너무 졸라서 착한 일을 하거나 어떤 생일 선물 같은 걸로 이제 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4학년 때부터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를 먼저 보고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한글로 된 해리포터 시리즈도 읽고 한국에 이제 나와 있는 번역판도 다 읽고 4학년 때부터 이제 그거 다 읽고 나니까 영어로 된 오디오북이 같이 이제 첨가되어 있는 그 원서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아무 책을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책을 펴서 너가 읽고 싶은데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발음이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영어 선생님 발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그래서 바로 아버님 편을 들었죠. 이 아이는 너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영어를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한글로도 부족해서 영어로 궁금해서 이걸 읽고 그 소리가 또 궁금해서 오디오북을 영화를 이렇게 연상하면서 그걸 듣고 이걸 자기가 좋아서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취미 삼아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 아이에게 정말 앞으로 중요한 단단한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 학원 중3까지 다녔었는데요. 이 친구는 거의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100점을 거의 놓치지 않고 영어를 아주 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의 경우는 원서 독서가 답이다? 네, 저도 인정.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니까 물음표이기도 하고 느낌표이기도 한데요. 이건 물음표입니다. 이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초등 영어는 원서 독서가 답이다. 방금 전에 예를 든 경우는 답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잘 한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 엄마가 옆집 엄마 따라서 뒤지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우리 아이 원서 시리즈를 뭐 10권, 뭐 100권 시리즈를 사주시고 이것을 숙제처럼 읽게 하시는 것. 이것은 영어를 떠나서 독서 자체에 아이가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부모님들이 책을 읽는 거 정말 좋고 그렇지만 부모가 좀 강압적으로 먼저 앞서서 아이에게 가이드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좀 반복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 영어는 원서 독서 좋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뭐 짱구가 영어판으로 나왔대요. 윈피키드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판 짱구거든요. 미국판 사춘기 짱구. 그죠? 그래서 약간 그 내용이 그렇게 너무 교훈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웃음 포인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도 윈피키드를 한글판을 읽었는데 어느 날 한 권을 하루에 다 읽더니 일기를 썼는데 일기가 윈피키드 글씨체 그 문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맑고 순수하고 뭐 이런 일기였는데 갑자기 윈피키드 어투가 일기체에 나와서 이렇게 독서는 우리의 글쓰기에도 바로 읽기가 글쓰기에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노심초사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책 읽기는 재미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책을 고르도록 해주셔야 돼요. 물론 한글로 된 글로도 그렇지만 특히 영어 원서는 재미가 빠지면 그것은 굉장히 괴로운 고행이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엄마표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